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서울시가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를 잇는 106번과 107번 버스를 감차하겠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보도 당시만 해도 서울시가 금방이라도 이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았는데요. 다시 취재를 해보니 서울시가 버스 감차를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있던 서울행 직행버스마저 감차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라방송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106번 버스와 107번 버스 감차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106번 버스는 의정부에서 종로 5가까지, 107번 버스는 밀락동에서 동대문으로 잇는 노선으로 서울시는 각각 5대와 6대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노선 모두 토익버스의 10%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많이 늘어나죠. 거의 뭐 한 6, 7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 20분 정도 되죠.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진짜 큰일 나요. 감차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불편하죠. 시간 5분 때문에 막 끼고 그러는데. 시민 불편이 예상되자 의정부시는 즉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장암동 구간에 장암 아파트하고 장암주거 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이제 차를 못하는 형국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보도 이후 취재진이 서울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결과 서울시 관계자는 두 노선의 버스 감차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차에 따른 의정부 시민 불편이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서 내려온 노선을 건드리는 게 맞냐 아니냐. 저희도 이제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역외군수사업법상 2개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를 10% 이상 감차할 경우 지자체끼리 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향후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하면 감차 불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가에 들개떼가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들개들은 인근 식당과 농가에서 키우던 조류 총 70여 마리를 물어 죽이는 등 공격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개들이 계단을 타고 주택가로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니 들개 4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는 이 들개떼를 마주한 한 시민은 불안했던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들개 4마리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큰 대형견이 이제 다른 이제 큼직한 개들하고 같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됐어요. 밤새 좀 몸도 안 좋고 막 무섭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애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그 걱정도 많이 됐고요. 들개들은 지난 2월 호원동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관상용 조류 30마리를 모두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양쪽에 개가 애서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직접 보신 거예요? 예! 다 죽였죠 뭐요. 난 늦게 나왔으니까. 먼저는 주인이 목격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이후 들개들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농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닭장 속 40마리 닭이 모두 들개에게 습격을 당해 지금은 단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당시 들개들이 철조망을 이빨로 물어뜯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냥 비참하더라고요. 그냥 와보니까 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냥 털은 그냥 꽉 차 있고 닭은 다 죽어 있고 그래 뭐 깜짝 놀랐지 뭐. 최근 2달 사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키우던 고양이 2마리 역시 들개에게 물려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건 다 물어뜯기고 여기 급소 물고 있는데 예전에 한 번 묻어준 애도 똑같이 여기 송곳니, 얘도 송곳니. 그러면서 CCTV를 이제 본 거예요. 그 죽고 나서. 의정부시에는 지난 4월 관련 민원이 처음 접수됐고 지난 15일까지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들개 포획을 요청했고 최근 호원동 주변에 포획 틀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네네. 바로
이렇게 데려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마주치는 것부터가 어렵고요. 걔네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이러면은 또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서 저희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내를 할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생성을 보이는 들개로 인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하지만 들개 포획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일면서 공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대낮에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이 주먹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더니 시위대 앞에 쳐놓은 구조물을 집어 던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입니다. 대낮에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현장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그 폴리스 라인을 주민들 향해서 내팽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개 치니까 그 옆에 서 계셨던 분이 막으려고 하자 그분을 갖다 밀어서 꽂아버린 거예요, 도로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복 경찰이었던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공사장에 고용된 덤프트럭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시행사가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가 공사장 진입을 방해받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사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이제 집어 던지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당신 뭐야 하고 이제 처음에 뭐야 하고 가슴을 딱 건드는 걸 살짝 건드리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사분은 전혀 몰랐고 그분도 이제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관과 멱살잡이를 하던 덤프트럭 기사는 주변의 만류로 실랑이가 끝나자 이번엔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촬영을 하던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여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막 꺾어주고 쫓아가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저도 또한 병원에 있고 그 제 옆에서 하고 계셨던 분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어깨를 확 쳐버린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많이 다치셨고 또 경찰은 일단 폭력을 행사한 덤프트럭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주 대낮에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식용곤충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생선이나 육류 요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혐오스럽다는 인식 때문에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구절판이 식용곤충과 만났습니다. 귀뚜라미 분말을 넣어 붙인 밀전병에 채소 고기와 함께 밀어민 고소해를 싸서 먹는 형식. 아삭한 맛에 백김친 영양을 더하기 위해 귀뚜라미가 쏙 들어갔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양식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고소해를 다져 넣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푸딩. 귀뚜라미 고소해 분말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빵은 건강 간식입니다. 메뚜기 같은 거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혐오감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곤충으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획기적이고. 식용곤충 요리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요리에 넣은 곤충은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고소해와 꽃뱅이, 쌍별 귀뚜라미, 누에 번데기 등 7종.
샐러드와 스테이크, 카레 등 20여 종의 다양한 요리에 접목됐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곤충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식용 곤충으로 만든 건강 밥상을 먹어보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영양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곤충을 식용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을 산업적인 기반을 통해서 우리 농가도 더 일으키고,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의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 곤충.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법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오랫동안 의정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의정부 쓰레기산. 이곳에 쌓인 폐기물들이 지난주부터 수거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폐기물들이 모두 수거되면 확 달라진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크레인이 각종 폐기물을 쉴 새 없이 퍼냅니다. 모두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입니다. 어느 정도 분류를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쌓은 거죠. 지난 14일 이후 나흘 동안 25톤 덤프트럭 200대 분량의 폐기물이 반출됐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방치된 지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수거 작업입니다. 20여 년 동안 쌓이고 쌓인 폐기물이 자그마치 26만 톤. 심지어 차량이 통째로 묻혀있기도 합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쌓인 건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데는 본 적이 없고요. 중간 처리장 아니고는요. 의정부시는 약 22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폐기물을 모두 수거할 계획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여기 처리업자한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대표적 흉물이었던 이른바 쓰레기산. 그동안 지역에 꽤나 골치를 썩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쌓아둔 것인데 당장 치우라는 당국의 명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안 좋죠. 저 먼지 날라오고 그래요, 아파트에. 경전철 운행도 위협했습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날려가지고 그 선로로 이제 가면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는 이곳에 허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쌓아뒀고 심지어 시우지까지 무단 점용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 결국 지난달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쓰레기산은 이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납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나면 이곳을 도시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은 의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의열단을 만들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김원봉 선생.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지던 그의 모습이 100년이 지난 지금 허영만 작가의 손끝에서 재탄생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33 짧은 생을 마감한 김산 선생은 노글리 이야기를 쓴 박건웅 작가가 재조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이게 활동했던 항일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많이 재조명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범함 속 되게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들 다 모여서 엄청 큰 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잊혀져 있던 33명의 독립운동가가 웹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위대한 시민 영웅 한 명 한 명의 삶을 만화가 33명이 참여해 각기 다른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책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렇게 만화 캐릭터로 하니까 더 몰입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작품은 올해 말 완성돼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열릴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만화로 제작 중인 그 독립운동가들의 만화 캐릭터 및 삶을 전시로 소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지를 가지고 독립열사들의 그 발자취와 삶을 한번 돌아보는 빛바랜 사진 속 독립운동가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그림과 함께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시의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저희 나라방송에서 지난 7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생활 기반 상실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인데 집이 완파된 경우는 보상받고 집이 반파된 피해 주민의 경우 한동안 바깥 생활을 전전했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당시 시는 집이 완파된 피해자 1명에게만 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저희 나라방송의 보도 이후 시는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사고로 집이 반파된 피해자에게 지난 16일 보상금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이번 달 안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사망한 피의자에게 가스보험사가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꽁초 버리실 때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꽁초를 운전 중 창밖으로 던지거나 등산 중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직원이 보조금 3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시 체육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체육회 소속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체육대회 출전비와 훈련 수당으로 지급된 지난 2017년도분 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천구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실시한 간파리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결과 7곳에서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건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건, 운영일지 허위 작성 1건 등입니다. 이 중 환경관련법에 따라 4건은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경고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며 고발사항 5건은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양주시의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신효순 신미선 양을 기리는 평화공원 조성공사가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는 2017년 시민기금으로 사고 현장 부지를 매입하고 미군 추모비 부지를 증여받아 약 2년간에 걸쳐 평화공원 조성을 준비해왔습니다.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 관계자는 추모공원은 우리 국민의 자주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에서 잠실간 광역버스가 오는 9월부터 운행됩니다. 9월부터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포천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기존 2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신설되는 광역버스는 포천시청을 기점으로 대진대학교, 소울읍 송우리, 서울-IC,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앞서 이 노선은 2017년부터 꾸준히 신설 요청이 있었지만 버스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두천시는 2019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 즉 청년배상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 사업입니다. 동두천시는 청년배당이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지역 내 만 24세 청년들이 내용을 몰라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